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저쪽 금요일날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오늘 월요일날 하게 됐어요. 그래도 뭐 별 상관없죠 뭐. 네. 그렇죠? 시장은 좀 쉴 것 같죠 지금 느낌이. 약간 쉬다가 다시 오를 한번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 주까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오늘 이번 쇼핑 시즌 데이터도 좀 잘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고 내가 방금 전에 그 이왕진 연구위랑도 녹음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내년을 바라볼 때 펜트업 디맨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여러 가지로 뭐 좀 보면 기대 높이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 그 이연대 소비가 엄청 폭발할 것이다. 아, 밀렸던 게 내년 초에 싹 나온다? 네, 많은 경우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의외로 소비들이 나름대로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소비주들이 좋았던 이유가 생각보다 견고하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는데 거기서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옷을 더 사 입거나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갑자기 많이 가거나 그럴 가능성. 뭐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미래 가치를 말하니까 내후년은 좋아지지 않냐 이 얘기는 다 돌릴 것 같은데 생각하면.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에 관련된 게 IT랑 자동차인데 IT 쪽에서 생각보다 좀 약간 모르겠어.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하여튼 그거는 이왕진 편 한번 보시고 오늘 하여튼 이번 주에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녹음했어야 되는데 제가 놀아가지고 그날 휴가셨잖아요. 뭐 휴가 겸 일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일은 해결이 잘 안 됐고 진짜요? 뭐 하여튼 그럴 일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뭐 주말 내내 그냥 퍼져 잠자고 그냥 이거저거 먹고 내가 좀 웃긴 얘기로 굉장히 귀한 책을 제가 득템을 했거든요. 뭔데요? 제목은 되게 야한데 뭐 음란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런 건데 내용은 그런 게 아니거든. 하여튼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한 개 살 건데 내가 되게 고맙게도 그 책을 되게 갖고 싶어 했다는 말은 사석에서 얘기했었는데 술자리에서 음란머를요? 아이 됐어. 근데 이제 제목이 이상해서 그렇지 어떤 분이 그냥 댓글이 사라졌던데 내가 봤더니 막 뭐 저런 막 저런 책이나 소개하고 앉아있고 막 관종이라도 남고 속으로 사실 그 책 잘하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뭔데요? 저도 좀 궁금하니까. 에로틱한 가슴, 은밀한 몸, 음란과 폭력. 음란과 폭력. 한스 페터 뒤르라고 이 책이 네. 유명한데 항해라 찍었는데 안 팔렸는지 이게 구하기가 힘들었구나. 주제가 뭐예요? 뭐 에로티시즘 뭐 이런 거예요? 말하다 보다 민망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왜 민망한 거 아니라면서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은밀한 가슴에는 이걸 가리고 일본 애들은 노출 여러 가지 문화 인류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이게 막 되게 생각보다 사진도 많고 재밌어요. 내가 사진이 되게 또 이상해지는 사람. 근데 그런 사진이 아니라 칼라예요? 왜 아니야? 나쁜 놈 같으라고 이게 아주 나를 매장시키고 있네 저게. 하여튼 나 되게 고마웠던 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야 이 책을 구하려도 없더라 했더니 이걸 나한테 저걸 보내줬거든 택배로. 네. 그래가지고 주말에 왔어 금요일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와 하고서 그날 꺼내가지고 이제 막 자랑하려고 사진 한번 올렸다가 그치. 비하인드인데 책도 의외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 진짜. 그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는 게. 어느 나라 분이 쓰신 책이에요? 한국 분이 쓰신 프랑스 거예요? 사람. 프랑스 분이. 프랑스 사람 거야. 하여튼 내가 왜냐면 어디서 인용된 거 보고서 궁금해가지고 막 뒤졌던 이런 얘기 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하여튼 연예에서 막 그런 거 보면서 지내니까 좀 머리가 맑아진 느낌? 뭐냐면 정말 주식시장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봐버리고 그냥 전혀 안 보고 있다가 일요일에서야 이제 좀 시장을 보면서 야 내가 전에 했던 말이랑 또 뭐 이렇게 뭐 코레했던 거랑 생각해보다 들었던 게 뭐든지 좀 너무 앞당기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놀란 거. 내가 요새 유튜브가 정말 발전하니까 뭐 이런 말하면 좀 웃을지 모르지만 정말 욕먹으면서 계속 좀 뭐 차익적 욕망의 본능에 요격행해야 된다. 뭐 그리고 뭐 인플레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좀 일찍 한 편인데 내년 2분기 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근데 하여튼 내년을 바라볼 때 그리고 뭐
아까 당신이랑 나랑 점심 같이 먹었잖아. 네네네. 그때도 그러시잖아. 뭐 내년은 경기가 무조건 좋아지는 해고 뭐 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내는 결론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해가 왔구나 드디어. 굉장히 어쩌면 개론서 갖고 접근하는 장이 아니라 강론을 갖고 싸우는 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좋다고 하는 것부터 의심해야지. 섹터도. 그러니까 다들 나쁘다고 하는 섹터는 이미 안 올랐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좋다고 한 것들의 균열의 조짐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와가지고 그래서 아침부터 막 인상 팍 쓰고 막 정신없고 막 일은 많고 막 아침부터 와 하루 빨리 한다 야 진짜 피곤하네. 네, 우리 일정부터 봅시다. 네, 일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옐런 전 FRB 의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다음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지명을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발표는 했지만 당연히 이건 뭐 뒤집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명이 되면은 연방에서 상원에서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인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보통 6주 정도 소모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6주 정도 지나면은 1월 달이 되겠죠. 1월 한 20일 정도에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할 예정인데 취임하면 바로 재무장관이 되려면은 지금은 이렇게 지명을 하고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시장에서는 옐런 전 의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 까봐야 알 것 같지만 이것도 어쨌든 디테일하게 까보고 있어요 이미. 네, 좀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제일 중요한 건 재정 정책이 강화된다는 부분이에요. 그쵸.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는 이게 올해와 같았으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신을 맞기 시작할 때고 그런 상황에서 옐런 의장이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무제한 완화 정책을 얘기할지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좀 이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경제학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재정정책으로 어떻게 쓸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할 만한데 이게 완화 위주로 갈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연휴에 이것도 책 중에서 로렌스 서머스 옛날에 예. 가 쓴 글을 내가 봤어요. 대통령의 경. 근데 거기서 굉장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참 와닿았던 게 결국은 재정 적자라는 게 결국 민간 투자에 낄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네. 생산량을 저하시키고 이게 결국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그 말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의 단점을 얘기했는데 뭐 여기서 옐런을 가만 히스토리를 봤더니 옐런도 결코 그렇게 막 무작정 우리가 워낙 네. 고학 경제에 익숙해가지고 옐런 하면 고학 경제 네, 맞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때 통화 정책이 어떤 중심축에 있을 시대고 통화 정책만 갖고서 지금 다 폴리시 믹스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 맞습니다. 상황에서 옐런의 제 FRB 의장 취임은 금융위기 재무장관 집계 가이트너 네. 취임과는 다른 것 같아. 가이트너는 그때 위기 상황에서 했으니까 막 이거저거 다 할 수 있었는데. 약간 지금은 그치.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포스트. 재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이번 주에 있을 테니까 뭐 지명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발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좀 볼만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이슈인데요. 이 한진칼에 대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결론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내일 나와봐야 아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법원에서 발행하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아시아나 인수가 완전히 무산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게 상식 아니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안 될 확률도 꽤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당한 제3자 유상증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을 하기는 한데 이제 KCGI 측의 주장은 이게 무슨 사업을 확장하거나 뭔가 그러니까. 정당한 투자냐 그냥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거는 섣불리 얘기하기는 사실 이 어렵습니다. 문제도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을 뿐이야. 할만한 할 말은 많으나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내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오늘 월요일 오후 지금
2시에 녹음 중인데 몇 시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12월 1일에 결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차트 오브 더 위크의 첫 번째 그림이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차트가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그 채권 ETF에서 주간으로 이렇게 자금이 얼마나 유출입되고 있느냐라는 거가 2014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자금의 유출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숫자로 보면은 22억 달러가 유출됐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14억 달러가 같은 데서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되게 큰 펀드들이 좀 청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자금들이.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난주 시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 차트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요약을 하자면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랑 뭐 원자재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건 올랐고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세로 갔다는 점에서 이 안전자산이랑 위험자산이랑 가격이 완전히 반대로 갔거든요. 그거를 딱 보여주는 차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간으로 보면 채권에서 자금도 빠져나갔고 이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이 위험자산 강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기술적인 지표들 보면은 조금 그 과열 신호에는 진입한 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당장 나쁘게는 보지는 않는데 쉬어가는 국면이 온 것 같다라는 좀 진정하는 그러니까 분위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을 낙관하는 분들은 큰 흐름에서 네.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뭐 이런 좀 굉장히 오버하는 발언들 나오는데 네. 나는 그 생각도 드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 어떤 시점 이후에 금리 때문에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잖아. 네, 그쵸. 그레이트 로테이션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쪽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강하게 베팅하는 건 완화되는 것 같아요. 국채 10년을 미국채 10년을 뭐 2.5 이 정도 못 갈 이유 뭐 있습니까? 얘기하면 다 자지러지거든 지금. 못 갈 이유가 왜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느낌을 난 받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변하나 보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좀 시장에서 지나치게 구조적 저금리란 단어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지나친 어떤 낙관론들이 뭐 이런 거지. 우리나라의 예금에서 나와서 돈이 어디 갈 데 있냐 그러는 뭐 어차피 주식에 들어올 건데 뭐 이런 논리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좀 상황이 이렇게 녹록진 않다. 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네, 밑에 있는 차트 말씀드릴까요? 뭐 유럽 소매업체가 주가가 이거는 상대적 강도도 아니고 그냥 주가 자체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유통업체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고요. 이게 의외로 온라인 쪽으로 변화가 유럽은 좀 강하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유통업체? 코로나 그러니까.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성과도 좋고요. 이런 흐름 보시라는 거 리테일 인덱스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어요 유럽이. 유럽만. 그러니까. 네. 뭐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네.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네, 거지. 생각보다. 다 펜트업 디맨드로 소비가 없다가 생길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소비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옛날 여행 갈 돈 갖고 다른 소비를 한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구 사고, 네. TV 사고 다 소비를 써버린 맞습니다. 거지 돈을. 저 딱 그 얘기 이번에 월부에 그런 얘기 쓰고 있는데. 그래? 네.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돈이 엄청 쌓여 있어. 내가 밀었던 소비를 다음 달에 가가지고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치고 나면 내가 여행도 돈 엄청 알고 봤더니 돈 다 쓴 거야. 어. 돈들도 없어. 근데 무슨 펜트업 디맨드가 엄청 폭발적이냐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 거지. 막 보복적 소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강하고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이거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미국 하드웨어 업체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년 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업종은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과 소프트웨어 업종이었습니다. 빵 주식이라고 대표되는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데였는데
올해 11월 정도, 10월 정도 넘어가서는 주가가 좀 쉬고 있죠. 그때 이제 백신 얘기 나오면서 그렇게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계속 기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시가총액은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지금은 좀 밀려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하드웨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일 큰 업종, 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데요. 지금 꽤 성과가 괜찮고요. 뭐 여기에는 신제품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용 PC를 많이 사다 보니까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수요도 있고, 그러면서 이쪽 영향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서 이 채굴용 수요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최근에 다우가 나스닥에 비해서 더 빨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게 뭔가 세상이 IT 위주의 시장에서 소재산업재 시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하드웨어 업체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좀 소재산업재 쪽으로 시클리컬 쪽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 이거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저번 주에 지수가 치고 나갔던 근본적인 건 전자가 치고 나간 거잖아요. 네. 금융주란 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어질 수 있냐에 대한 싸움이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왜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녹음한 거 아까 이왕진 편이 여러 가지 녹음한 거 들어보시면 이게 대장인데 고민이 된다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8페이지 보면 내가 궁금해. 영업이익이 좀 꺾인 거죠, 이거. 약간 밀렸습니다. 약간 0.04%니까 뭐 밀리긴 밀렸는데 엄청 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어닝 시즌 끝나면 애널리스트들이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고서가 많이 안 나오면서 이익 추정치 변화율이 좀 둔화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이걸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정도? 요즘 보면 막 그 업종들 조선이라든가 소재 네.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들 하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순이익은 떨어지는 경우는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 외로 뭔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근데 지난주 보니까 산업재가 순이익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영업 외로 뭔가 환입이 됐다는 얘긴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발라내지는 못했어요.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순이익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안 늘었더라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순이익은 플러스예요. 그 추정치가. 그 얘기는 영업 외 이익이 뭔가 들어왔다는 거죠. 환입이 됐다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못 잡아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0.04% 떨어졌다는 거는 그냥 뭐 플랫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조금 뭔가 깨림칙하기는 합니다. 순이익은 올랐고 영업이익이 그쵸. 지금 조금 떨어진 게. 근데 뭐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이 어닝 시즌 끝나고 애널리스트들이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희도 뭐 저번 주에 자료 그렇게 많이 안 나왔잖아요. 너무 대놓고 얘기하네. 전 증권사가 그랬다니까요. 11페이지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주신이 본 게 최근에 이익 올리는 것들 보니까 네. 진짜 부진했던 것들 쫓아가면서 올리는 게 많은 것 같아. 막 그렇고요. 또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그 안 올라갈 것 같았던 이 선진 아시아 지역도 이제 최근에 반등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진 아시아라고 하면은 뭐 홍콩, 일본, 싱가포르이 대표적인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 지역은 이제는 없습니다. 다 올라가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익의 방향만 놓고 본다면 뭐 12개월 포워드 EPS 쓰면 네. 뭐 워낙 지금 뭐 지금의 주가 상승을 설명해주고 있죠. 페이지 예를 그쵸. 들어서 15페이지 그림 보면 포워드 EPS 추정치 보면 선진국, 이머징, 한국 뭐 다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PER도 올라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치. 오른쪽에 더 있는 올랐지. 것처럼. 네, PER은 더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당할 만한 소위 미래 이익의 기대치가 지금, 그럼 여기서 방법은 하나 남은 거야. 그러니까 적정 PER을 뭐 11배 뭐 우리는 갖다 쓰겠다. 네, 12배다 하면 퍼 리레이팅인데, 전에 한번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반복되진 않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2004에서 2007년도 그랬고 다 이익이 EPS 자체 레벨이 올라갔을 때 퍼 레이팅이 나왔다. 맞아요. 한국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2009년에서 11년 갈 때도 결국 그때 거의 60조에서 100조 갈 때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갈 때도 100조에서 140조 갈 때였단 말이에요. 아유, 그때는 뭐 거의 난리였죠. 2017년, 내가 이제 18년까지. 항상 아니 뭐 EPS 방향이 좋으니까 PR 올라간다 했을 때 제가 경험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다 EPS 레벨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PR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수급을 얘기했거든. 네. 2000년대 중반에는 소위 펀드 열풍이었다 얘기를 했었고 2005년 때는 소위 랩 열풍 얘기했었고 항상 수급을 갖고 설명을 했었지만 지나가서 그때도 동일하게 이익의 레벨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승자였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시점에서 좀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데이터를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계속 신종원 팀장이 나한테 와서 우리끼리 한 얘기잖아. 네. 그날 내가 가서 갑자기 우리가 베어하우스가 돼가지고 요즘 그러니까요. 난 참 당황스러울 때가 이럴 텐데 우리가 2,700 적었다 졸지에 베어하우스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다는 거죠.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삼자를 쓰시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내년에 갈 수도 있지. 근데 지금 모르겠다는 거거든.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내년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좀 오늘 뭐 또 제가 연동차 연구원 할 때는 같이 데이터를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연세대 생각은 어때요? 지금 4분기가 작년에 완전히 순이익은 꽝이었잖아요. 아유 순이익은 그거 거의 대비해서 순이익이 금융위기 좋아질 이후 거 아니에요? 거의 최악이었죠. 그것보다는 나아지겠죠. 근데 4분기 일부에서 그 말하더라고. 올해도 4분기에 많이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아니 보통 4분기가 까죠. 올해도 많을 것 하여튼 같다고. 추정치만큼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로스 높게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회성으로 잡는 거는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못 해요. 근데 작년에는 이미 반영돼 있고 올해는 일회성으로 빠질 게 추정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YOY로 4분기는 그로스가 높게 추정치가 잡혀 있다가 항상 의도 맞습니다. 1월 말 2월 초에. 근데 이거 의도 맞을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측면의 충격은 이렇게 별로 안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로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지? 네. 다들 4분기 보시면 놀랄 거라고 하는데 뭐 물론 작년 4분기가 정말 너무 많이 반영했어요. 작년에 너무 낮았으니까 예. 순이익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말고 보면은 그러면 그거보다 그로스가 크게 나올 거다. 그런데 올해는 반영을 아예 안 할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4분기 실적 그로스는 믿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뭐 3분기도 별로 안 믿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네요. 누가 우리들 이러면서 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맨날 숫자를 보면 뭐 숫자를 보내놓고서 뭐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잘 나온다는 뭐 이런 식들이 있는데 뭐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네. 나름대로 제가 방송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끼리는 계속 디스커션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가 톤으로서 그래도 웬만하면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톤은 다들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주말에도 글 같은 거 보면 계속해서 뭔가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1월 달을 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랬다가 한번 푹 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고 안 칠 수도 있죠. 내가 우리 사실 실질적으로 11월 추수감사절 전까지 주가 출렁이면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그때 맞아요. 왜 대선 전부터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안 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때도 동일하게 아마 방송에서 그런 말 했었을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안 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시지 않으면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주식을 사놓고 되게 좋은 말인데 수면제 먹고 있으면 나중에 주가 오른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참 쉬워 보이는데 왜 안 되나 보면 그렇게 승자였던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어요. 제가 의외로.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저는 항상 주식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잘 나의 포트폴리오 유지.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매일매일 그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만 시세를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11월이 벌써 지났네. 마지막 거래일이죠. 12월 달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오는데 분위기는 우중충해지고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분위기 괜찮지 않아요 요새?
나는 크리스마스? 그래? 너 난 요새 분위기 되게 우울한 것 같은데 사람들. 그래요? 이게 만나는 분들이 아니 뭐 다 잘 됐어. 뭐 잘리지도 않았고 다들 다들 잘 있는데. 아, 잘린다는 표현 쓰지 말으시라고 누가 또 댓글 올렸더니. 아니 잘린다는 말은 좀 아니, 나도 항상 좀 그럴 수 예민할 있으니까 수 이 있죠. 말씀 드리는 건데 조심할게요. 근데 네. 뭐, 아 그렇죠. 근데 하여튼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여하튼 좀년은 좀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내년을 바라보면 뭔가 자신감 있게 제가 여기서 뭘 좁니까 그냥 얼마 전에 제일 2,400일 때가 제일 편했어. 왜냐면 다들 뭔가 불안해하는데 그때는 버티면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슈팅이 2,600이냐 2,700이냐의 고민이었는데 그게 1월일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이게 빨리 와버리니까 고민이 지금 커지는 항상 생각보다 빠르죠. 고민이어서 하여튼 마무리 짓고 우리 현장 가서 좀 더 고민해 봅시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